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의회 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김재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석한 의회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 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5억 841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억 7,401만 1천원보다 14.13%가 인상된 4억 3,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세출의 현금 출납원 이자 수입 등 기타 이자 수입 10만원과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 전환액 20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1쪽 세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 지원 사업 예산은 2억 459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억 7,110만 4천원보다 3,34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9,385만원으로 의회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정 관련 직무연수 위탁교육비 1,0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 및 차량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325만 1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의원 연수 보좌를 위한 국내 연수 및 국제화 협의 5,256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 추진비와 직무 수행 경비, 포상금 등은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고 중구의회 개원 33주년 기념 행사 준비를 위해 30만원 증액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사업 예산은 기정 예산액 8억 2,310만 2천원보다 4,415만 4천원이 증가한 8억 6,72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교섭단체 운영에 따른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업무 추진비가 신설되어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전국 시군구 자치구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의회비 3억 1,28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의정 홍보 영상 제작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정시책 홍보 광고료를 기정 예산액보다 1,100만원 증액된 4,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 예산은 조직회 편으로 증원된 인력 인건비와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고 속기 직원 명예퇴직에 따른 회기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속기사 인건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정 예산액 18억 6,504만 5천원보다 3억 3,970만 2천원이 증가한 22억 47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7쪽 기본경비 사업 예산은 기정 예산액 1억 6,586만원보다 1,804만 9천원이 감소한 1억 4,78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업무 추진비와 직무 수행경비, 일반 운영비, 여비 등은 2024년도 예산 편성 방침 기준 단가 인상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자산 취득비로
노후된 의원실 소파 교체 구입비 3,976만 원과 스마트 의정 구현을 위한 의정 활동용 태블릿 PC 구입비 1,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본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은 의원님들의 내신 있는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중구회 위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필수 경비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희 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 전문위원 이민석입니다. 2024년도 기획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 운영이 소관 사항으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4억 3,440만 원이 증액 편성된 35억 841만 1천 원으로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의회 사무국 예산안은 의회비 총액 한도 산정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정 실무 연수에 소요되는 의회 공무원 위탁 교육비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의회 홍보 영상 제작비 등을 신설하는 등 예산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집행에 있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상시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 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상내 의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안명세서 51쪽을 좀 한번 봐주세요. 의정 관련 직무연수 위탁교육부에서 신규로 1,05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네, 공무원들을 별도로 직무 연수를 시킬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교육인가요? 네, 그동안 이제 의원님들 의정 활동에 대비해서 연수를 갔다 오시는 프로그램은 있었는데요.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직원 화업 리더십이라 직무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했던 리더십 화합 연수 직무교육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신규로 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게 7명씩에서 2회면은 14명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의회 전체 직원이 몇 분이죠 지금? 전체 정원 28명입니다. 28명인데 왜 14명만 왜 세웠습니까? 네,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는 28명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떤 재원 부족이라든가 이런 집행부의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반만 편성하자 해서 이제 절반 정도 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 직원이 28명이면은 7명 이해면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나머지 절반은 교육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데 뭐 또 예산이 있습니까? 다른 예산은 없고요. 이 예산을 활용해서 네. 전체 직원이 또 2박 3일 동안 이제 자리를 비우는 것은 또 조직 운영상 좀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네. 금년도에 절반 보내고 내년도에 절반 보내는 이런 형식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가능하면은 전체가 한 번에 가서 하는 것이 교육은 더 효율적일 수가 있는데 네, 뭐 비회기 때는 203일 정도 비운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큰 문제는 이제 금년에 추진한 결과적으로 보면은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그 예산 확보 과정에서 전체 28명이 안 되고 14명으로 이제 예산 편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올해 1박 2일 갈 때는 어떤 경부에서 썼나요? 그것은 예, 금년도에서 추진한 것은 의원님들 그 연수할 때 그 거기에 따른 그 보좌 직원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그 예산을 쓸 수 없습니까? 왜 그 여유가 없나요? 네, 뭐 그 항목을 쓸 수도 있는데요. 네. 이제 이게 이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다 보니까 동일 목적의 그 항목에서 편성해야 합리적이지 않겠나. 근데 금년도에는 이제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내년도에 편성하는 예산은 그러한 목적으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올해 집행 어떤 예산 목이 줄어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하고 같이 활용을 하면은 한 번에 다 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예산 어떤 집행 실태를 파악을 봐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직원 직무 연수 위탁 교육비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는 거지만 금년도에 추진했던 그 예산은 의원님들이 이제 연수 갈 때마다 보좌 직원의 그 예산을 일부 남는 것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집행이 되느냐를 추이를 봐서 활용 여부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능하면 이 교육은 여러 7명씩 이렇게 나눠서 다녀오는 것보다는 전체 의원이 한 번에 가서 결국 목적은 이제 한 가지지 않습니까? 그게 네, 직원의 화합이라든가 단결도 상하 관계에 대한 이런 예의라든가 이런 것도 좀 배우고 서로 제대로 된 대화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 의원님들이 권장을 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7명씩 따로따로 가면은 결국 그 효과가 반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애당초 취지 목하고는 별로 부합하지 않는 그런 직무 연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전체 직원들이 같이 움직여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교육의 효과를 이게 물론 목적이 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이 네.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교육을 못 받아서 업무를 제대로 못 하고 서로 통합이 안 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이 아니니만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같이 한 번에 움직여서 같이 자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네. 이런 차원에서 이게 시작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직원이 다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제 추경에
추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업명에서 52쪽을 좀 한번 볼게요. 모범 장기건수 공무원 국위 정책연수 이렇게 해서 6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했는데 네, 이거 이제 지평구 쪽하고 이제 우리가 인사권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만의 별도로 이제 이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두 명을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뭐 집행부의 금년도 예산 추진 실적을 보면은 상반기에 16명, 하반기에 16명, 이렇게 32명 정도가 이제 정책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예, 저희 직원 비율상으로 보면은 2명 정도면은 그렇게 많은 부족한 인원은 아니라고 보고, 또 이제 이런 정책 연수는 또 이제 장기 재직한 모범 공무원, 그러니까 어떤 퇴직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런 모범 공무원을 선정을 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면 집행부와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의원님들 연수 갈 때 동행하는 거하고 별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이게 더군다나 국내 연수도 아니고 해외 연수일 시에는 남녀가 두 분이 같이 갈 경우도 생기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비율이 그렇게 2인을 하는 것보다는 3인 3명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남성만 3명이 가고 여성명이 2명을 가고 이렇게 하면 상황이 다 달라지겠지만은 이게 1대1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네네. 그래서 실제 나가는 직원들도 불편해질 수도 있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또 불편하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3인 정도를 이렇게 하면은 그런 불편한 시각은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그 대상자가 이제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 연수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고, 네. 예, 내년도 상황을 봤을 때는 동성 대상자가 동성 2명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20년 이상이 같은 동성끼리만 이렇게 비율이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겠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렇다고 하면은 뭐 문제가 없겠지만은 내년부터 또 편성을 할 때는 그걸 또 고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쪽을 좀 봐주세요. 의정 시책 홍보 광고료 해서 1,100만 원 28.6% 증액을 했거든요. 네, 이 집행부 쪽은 이번에 몇 프로 증액을 요구를 했죠? 그거 보셨습니까? 집행부 쪽은 네, 그 금년도 예산이 1억이었고요. 네. 내년도 예산은 3천만 원 증액된 1억 3천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30% 그럼 증액 요구네요. 네, 5천만 원 증액된 걸로. 5천만 원이니까 예, 예. 50% 아닙니까? 예, 예. 50% 증액을 했고, 물론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이제 광고 홍보 가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집행부 쪽도 그동안 계속 줄기차게 요구한 것이 홍보 광고료를 계속 상향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게 해마다 지금 반복이 되잖아요. 네, 집행부 쪽에. 근데 우리는 4,950만 원 정도 지금 이게 1,100만 원 증액을 하면은 충분합니까?
다른 자치구와 비교를 했을 때 금년도 예산도 보면은 이제 동구나 저희 이제 대덕구 같은 경우도 이제 홍보 예산이 4,4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중구에는 3,850만 원으로 한 550만 원 정도가 좀 적은 형편이고요. 예. 이제 다른 구에도 저희와 비슷하게 1,100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 격차는 또 내년도에 가서도 한 550만 원 정도 또 격차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5개국 중에서 제일 적습니까? 홍보료가? 네, 현재로서는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인구 비율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이런 걸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대덕구나 동구보다 더 떨어지질 않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홍보를 책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재정 여건이라든가 인구 이라든가 이런 거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그 동구나 대덕구와 비슷한 정도 또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또 한꺼번에 또 재정 형편상 또 많이 올리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만 인상하는 걸로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사전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네, 예산은 뭐 집행부 예산 부서하고 심의를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 요구를 할 때 그쪽은 자기네는 50% 증액 요구를 하고 우리는 28%밖에 증액을 허용을 하지 않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금액적으로는 네, 좀 많이 인상을 하긴 했는데 뭐 좋습니다. 어쨌든 의정 시책 홍보가 집행이 잘 되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육성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세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세열 의원입니다. 네, 우리 앞에서 존경하는 육상래 부의장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LED 홍보 전광판 뭐 이전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네. 금년 예산에 담았다고 하셨었는데 네,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어디로 들어가 있죠? 그게? 네, 그것은 이제 견적을 받아 보니까 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만큼 많이 소요되지는 않고요. 다만 그것은 이제 시설 장비 유지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38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시설 장비 예산으로 증액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전 설치가 가능하다. 견적상으로는 150 정도 소요되는 걸로. 네, 예, 그 그렇습니다. 정도면은 가능할까요? 예, 그 정도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자료 53쪽입니다. 의정 시책 홍보 광고료. 저희가 그 행감 때도 그 홍보료 집행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잘 조절을 해서 좀 알차게 좀 집행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그 증가 사유로 그 언론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예산 증가 사유로 넣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언론사는 12.3% 정도가 는 것 같고 네. 아마 근데 이제 저희는 28% 인상을 지금 요구를 하셨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그 기획 홍보실 할 때도 얘기는 했지만은 집행부가 저기 홍보비가 너무 과하게 인상되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증가 사유에 비해서 증가하는 예산이 좀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우리 신문 구독이라든가 그다음에 정기 간행물 구독이라든가 네. 이런 거랑 연계해서 홍보를 하신다 그러면은 조금 더 알차게 좀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네. 예,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홍보 광고료 부분은 좀
어떤 집행에 있어서 또 효과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의정 홍보 영상 제작 관련해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기회 개원 기념 행사 때인가요? 그래갖고 아마 네. 그 홍보 영상을 저희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제작이 된 건가요? 금년도 이제 상향 것은 이제 내부 직원이 자체적으로 이제 제작을 한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전문 회사에 맡기는 것보다는 조금 수준이 그에 못 미쳐서 화질이라든가 어떤 편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뭐 대전 시의회나 동군과 대덕구의회에서는 이제 동영상으로 홍보 동영상으로 제작을 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개원 32주년 행사 때 이런 데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놓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동영상 제작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네. 그 지금 집행부도 보면은 그 자체적인 어떤 노력에도는 않고 외주 발주해 가지고 영상 제작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네. 근데 우리 의회는 부족한 경제 여건 속에서 그 직원이 자체적으로 일단 영상을 꾸며보고 만들어보고 했다는 그 노력은 네.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약간 보는 사람에 따라 그 기준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는 대체적으로 무난했었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여기서 그래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직원이 한 것 치고는 그래도 자연스럽고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그 노력 뒤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지금 그 외주 발주를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거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 편성을 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윤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자료 72페이지 비정수물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정수물품 여기 세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의원님실에 있는 소파 같은 경우는 구입 연도가 200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8년으로 잡더라도 현재 사용한 것이 16년 정도가 경과가 돼서 너무 오래 사용하고 교체 시기가 지나서 이런 부분은 좀 낡았기 때문에 새 소파로 교체하려는 계획입니다. 또한 그 프린터도 201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의원님 방에 11대가 들어가 있는데 고장이 잦아가지고 금년도에도 2대는 교체를 했지만 나머지 9대도 동일한 기종으로 똑같이 교체해 드리려고 합니다. 태블릿 PC. 네,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그 IT 전자 정보화 시대고 또 요즘은 또 챗 GPT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의원님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의정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수시로 의정 자료를 받고 검색하고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태블릿 PC를 구입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또 이제 그 본회의장에서의 투표가 이 전자투표 방식으로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 기립 투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전자투표 도입할 때도 이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투표할 수 있고 또 현재 페이퍼상으로 깔리는 모든 의정 자료들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검색하고 또 띄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전자투표 할 때 활용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본회의장에 만약에 소지를 안 하고 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네. 그것은 이제 부가적으로 이게 겸용입니다.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전자투표를 할 수 있고
또한 별도의 그 찬반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할 수 있고. 별도의 찬반 투표가 있다고 하면은 굳이 본회의장에서는 태블릿 PC가 필요 없다는 거네요. 네, 찬반 투표의 방식만 봤을 때는 태블릿 PC는 필요하지 않지만 이제 의정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태블릿 PC를 꽂아 놓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검색이 가능하고 띄워지기 때문에 이 페이퍼 상으로 올려놓는 이런 것보다는 예, 좀 더 스마트한 의정으로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프린터기 같은 경우는 고장 사례도 작고 그리고 예측을 할 수 없는 거라 이렇게 교체하시는 거는 이제 감사하고요. 근데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저희가 소파 같은 거 이런 거를 다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앉을 때도 그렇게 불편한 사항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보여지기만 새 거로 보여지기만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음에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런 부분 뭐 지금까지 뭐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지만 또 이제 좀 너무 오래됐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16년 동안 사용했으면 너무 오래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 예, 그런 저도 생각이 내구 좀, 연한을 네. 봤어요. 네. 작년에 봤는데요. 국민의 방도 제가 그때 소파 교체를 한다고 해서 내구 연한에 가서 확인하고 앉아보고 그리고 사용을 해봤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도 불편함이 없으면 내구 연한은 초과됐지만 불편함이 없으면 그냥 이런 거 아껴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페이지 설명자로 14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책자 제작. 2023년도에도 이 관련된 예산이 반영이 됐었죠. 네. 네, 올해도 제작 안 하셨잖아요. 그죠? 네, 제작 안 했습니다. 제작을 안 했고 예. 보통 이제 책자를 제작할 때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것은 제작이 안 됐고 이제 또 금년도 하반기는 또 내년도에 가서 제작을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반기 제작을 안 했다면은 이제 상하반기를 합쳐서 내년도에 상반기에 제작하는 이런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제작 시기를 언제적으로 잡고 계세요? 통상적으로는 한 2, 3월경에 그동안의 의정활동 자료를 전부 모아서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여기에 담을 내용들이나 이런 거는 다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까지 이제 그 축적된 자료를 편집을 하고 검증 과정을 거쳐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저희 의회 홍보 관련돼서 의정활동 홍보책자 제작해가지고 1,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고 의회 홍보 동영상 제작한다고 2천만 원이 세워졌고 이미지 구입 또 시책 광고료 다 지금 증액을 하시거나 신규 편성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심사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의회에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좀 말씀을 드려요. 전반적으로 신규 사업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됐고 또 증액도 많이 됐고 그래서 좀 이 추진을 하시더라도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세부적으로 추진 계획이라든가 또 분기별 어떤 추진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가지고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존경하는 유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태블릿 PC 같은 경우도 뭐 전자투표 도입을 이제 하실 예정인 거죠. 네. 근데 그게 언제로 계획하고 계세요? 전자투표 설치 예산은 대략 한 파악을 해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업체에서 문의 본 결과 이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은 담지 못했지만
이거를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본회의장에 시스템을 설치할 생각입니다. 현재 그 전자투표 시스템이 가능해요? 지금 저희 본회의장 여건에? 예, 이제 현재 그 뭐 통신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낡은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새로 교체할 부분은 교체하고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좀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태블릿 PC나 전자투표 관련돼서 혹시 의원님들에게 한번 그 의중을 좀 타진해 본 적이 있으세요? 네, 그 의원님 의원님 중에 일부 의원님께서 이 전자투표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다른 뭐 국회나 이런 부분 이런 쪽에서도 다 전자투표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도 스마트 의정 구현을 위해서 이런 전자투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정확하고 또 빠르게 집계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뭐 IT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몇 번 그 문제를 거론을 했을 때는 저희들 본회의장 여건상 좀 힘들지 않냐 이런 의견들을 제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거는 가능하다 하시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도 있고, 이 태블릿 PC 같은 경우 그 지금 말씀하셨던 사유 관련돼서 지난해 예산 편성하실 때도 이 태블릿 PC가 한번 올라왔었습니다. 네. 집행부도 올라왔었고, 이 11대를 다 구입을 했을 때 11명의 의원님들이 이거를 잘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책상 서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태블릿 PC도 있지 않겠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좀 점검을 하셔서 편성을 좀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이제 보는 게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거면은 그 본회의장에 노트북을 갖다 설치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의 하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좀 체크를 하셨었으면 좀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무래도 신규 전자기기를 도입하면서 그 활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만약에 태블릿 PC를 도입하게 되면은 별도의 전문 강사를 통해서 활용법을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53페이지, 설명서 40페이지 의원 역량개발비 세출입니다. 이 관련해서 지난해 집행률이 얼마나 됐죠? 지난해 집행률이 얼마? 민간 위탁 부분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예. 10월 말 현재로 1,8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1,800만 원이요? 네. 이거는 이 민간 위탁, 이거는 이 어떻게 지출이 되는 거죠? 어떤 사업 내용으로 1,800만 원 지출되셨어요? 네, 의회 정례 대비 상하반기로 나눠서 민간 전문 교육기관인 재윤의정이라든가 산업기술원을 통해서 의원님 전체 연수를 가는 그런 민간 위탁 교육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에요? 네, 2회에서 11명 2회 가는 거 상반기 하반기. 네, 네. 지금 그 외 민간 위탁 예산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예, 예. 또 이제 역량개발기업이라고 해서 공공 위탁 교육이 있습니다. 예, 예. 이 공공 위탁은 이제 공공 그 연수기관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 인자개발이라든가 국회의정연수원 이런 공공 교육기관에 의원님들이 교육을 신청하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교육 일정을 계속 공문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때 의원님이 가시겠다고 하면 이 예산을 통해서 의원님이 가시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공공위탁 의원 역량개발비는 그러면 거의 올해는 그 집행이 안 됐겠네요.
네, 그 의원님 여러 일정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신청하시는 분이 금년도에 한 분이 신청을 하셔서 네. 지방에서 인재 개발에 다녀오셨습니다. 이제 저희들 그 역량 관련해서 민간 위탁이든 이제 공공 위탁이든 그 의원님들이 이제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이 조금 네. 이제 본 의원이 예전에 이제 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이제 그 자료들을 좀 갖다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의원님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판단하시는 이제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도 있고 그래서 2024년도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세분화해서 여기서 좀 분석을 해서 이 시기에 이런 교육들이 좀 필요한데 동참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 좀 이런 거를 체크하셔서 조금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고 민간 위탁 같은 경우도 본 의원이 이제 뭐 한 2년 정도 하면서 2년 가까이 되면서 교육을 갔습니다마는 지난해 했던 자료를 똑같이 와요. 강사님들이 보니까 같은 위탁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책자 구성이라든가 강의 내용이 전년도에 받았던 내용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역량 강화를 해서 가는데 조금 효용성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위탁 기관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에 판단하셔서 이제 선정을 하실 텐데 이렇게 좀 저희들이 안 간 그 위탁 기관을 좀 선정을 해서 좀 다르게 조금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의 민간 위탁 교육은 주로 이제 2개의 민간 위탁 기관을 통해서 이제 의원님 연수를 다녀오시게 되는데 이 2개의 위탁 기관은 여러 이제 전국의 의원님들의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이라든가 어떤 교육이 노하우가 검증된 기관이거든요. 근데 뭐 다른 그 소수의 업체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검증 부분이 좀 안 돼 있는 부분도 일부 있어서 교육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이 좀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위탁기관을 좀 다양하게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개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했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 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정회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개수 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개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작성된 것으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당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근본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